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스케줄링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 OS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쓰는 OS들,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이런 특수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유닉스든 또는 IBM에서 나온 G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전부 다가. 대신에 특수 목적, 그러니까 실시간 OS들은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실시간 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은 보면 나름대로 고유한 원래 기능이 있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고정된 우선순위를 씁니다. 우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OS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에 이제 표준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게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좀 조정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이걸 좀 더 빨리 실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게 되겠고, 그걸 위한 시스템 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리눅스 같으면 이것도 사실은 커널 버전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2.4 버전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적용을 하는데,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주어진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당 시간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실행하긴 하되, 우선순위가 높게 지정되어 있는 놈은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할당된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낮은 놈은 한번 돌아갈 때 차례가 오긴 하는데 할당 시간을 조금만 줍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순서가 오긴 하지만 우선순위 높은 놈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할당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차례가 왔을 때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2.4에서는 전체가 그냥 한 개의 레디 큐, 한 개의 레디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커널 2.6에서는 이제 레벨을 쭉 구별을 하고요. 한 140개인가 이렇게 이제 레벨을 구별을 해가지고 각 프로세서는 특정 레벨에다가 소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이 높은 놈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벨에 있는 것들끼리는 이제 라운드 로빈을 돌아가면서 실행을 하고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역시 이제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대화형 프로세서이면 조금 더 레벨을 높여주고 아니면 레벨을 낮추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이후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쓰고 있는 리눅스 커널 버전이 어디까지 왔지? 아마 한 3.4까지인가 왔을 거예요, 아마. 매번 조금씩 달라졌을 텐데, 아마 스케줄링 자체는 여기서부터 크게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보면 거기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는데, 커널 버전이 일단 3.4를 쓰고 있더라고요, 내 거 같은 경우 보면. 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를 보게 되면, 물론 이것도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소스가 복잡한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면 거기서 하는 일, 여기서 그냥 편의상 이름을 리눅스 스케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 함수에서 하는 것이, 즉 스케줄링이 필요할 때마다 리눅스 스케줄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면 저기서 실행하는 것이 여기 이제 2.4의 경우입니다. 2.4의 경우는 전체가 다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고 차례가 왔을 때 좀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출되게 되면 우선 아직도 할당된 시간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퀀텀이라고 하는 것이 매 프로세스마다 자기에게 할당된 아직도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을 레드 리스트에 있는 프로세스를 쭉 다 검사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다 퀀텀이 다 제로로 떨어졌다면 이제는 각각 할당된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럼 다시 재할당을 합니다. 각 프로세서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이제 표를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프로세서마다에 대해 가지고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퀀텀을 다시 그 프로세서의 프라이오리티만큼을 줍니다. 그래서 프라이오리티가 큰 놈은 퀀텀을 더 많이 가져가고 프라이오리티 작은 놈은 퀀텀을 작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퀀텀이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세스들 중에서 자기에게 이제 할당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할당량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웨이팅으로 바뀐 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행을 하다가 할당 시간이 다 만료가 돼가지고 강제로 다른 이제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퀀텀이 제로로 떨어졌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파일에 대해서 읽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퀀텀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팅으로 바뀌었겠죠. 읽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웨이팅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새로운 순번이 돌아가는 거니까 앞에 그 퀀텀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새로운 순번을 부여하는 거니까 역시 프라이오리티를 그대로 두되 지금 웨이팅이라는 거는 앞에 쓰지 못하고 남긴 거 그거 그냥 버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실은 내 차례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양이 있었는데 다 못 썼어. 그럼 그거 한 반절은 다음 차례에다가 더 추가해주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반절이냐? 그냥 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뭐 어떤 뭐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상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나온 거죠. 야, 그렇게 해서 각 프로세서마다에 대해서 이제 새로 퀀텀을 부여를 하게 될 테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각 이제 뭔가 퀀텀이 아직 양수로 남아있는 프로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작업이 밑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 프로세서들은 일단 그 프로세서들 중에서 이제는 타임 퀀텀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도 돌아가는 순서는 그 중에서도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놈을 먼저 선택을 하자. 아주 퀀텀하고 높은 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레디 프로세서인 제일 첫 번째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레디 프로세서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겠죠. 그 제일 첫 번째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 프로세서의 프라이오리티 플러스 퀀텀 합한 것이 더 큰 놈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순번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이왕이면 또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먼저 실행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레디 프로세서에 있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퀀텀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선택된 것의 값보다도 지금 것이 더 크다면 셀렉트를 그걸로 바꾼 겁니다. 즉 결국 이 포루프는 보면 프라이오리티 플러스 퀀텀 값이 가장 큰 놈을 골랐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게 있으면 그 셀렉티드가 현재 러닝 프로세스하고 똑같으면 그냥 그놈이 계속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실행하는 것과 지금 선택된 게 서로 다르다면 러닝 프로세스를 셀렉티드로 바꾸고 어떤 식으로든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소모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주기적으로 이제 타임으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퀀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타임의 인터럽트가 몇 번이냐 하는 그 개수를 가지고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ms마다 한 번씩 타임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값이 하나 줄어들어서 그 값이 0으로 떨어지면 이제 시간이 소모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으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편의상 타이머 ISL을 붙였습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현재 실행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할 당시에 실행하던 프로세스에 대한 퀀텀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그 처리 루틴에서 현재 러닝하는 프로세스의 퀀텀을 1만큼 줄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퀀텀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이제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리스케줄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만 표시를 해놨다가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처리 유선을 끝나고 원래대로 인터럽트가 발생할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저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다가 앞에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리스켓 플래그가 혹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건 다시 영어로 리셋하고 리눅스 스케줄을 한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퀀텀이 줄어서 0으로 떨어지면 리눅스 스케줄이 호출되게 되겠고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전체가 하나의 레디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실행한다. 대신에 거기에 할당하는 그 할당량을 프라이어리티 값이 높은 놈은 퀀텀을 많이 받아서 한번 차례가 오면 좀 많이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 간에 차별을 하고 있고요. 커널 2.6으로 넘어오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커널 2.4, 2.6하고는.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멀티 레벨 피드백 큐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레벨들을 쫙 나눕니다.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제 0부터 139까지 140개의 레벨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어쨌든 각 레벨마다 이제 그러니까 각 프로세서마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 값이 곧 레벨 값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 값이 0부터 139까지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곧 내가 등록될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는 레드리스트 한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레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벨 0부터 해가지고 139까지 각각의 이제 리스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이. 그래서 요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액티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우선 제일 첫 번째 if는 일단 빼고요. 가장 non-empty 레벨.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여기가 가장 우선순위 높습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즉, 레벨 번호가 작을수록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부터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은 쭉 검사하다가 요놈이 이것보다는 이게 먼저 실행한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먼저 실행을 하고 끝나면 이게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번호가 작은 lowest non-empty 레벨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게 선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선택을 하고 이게 끝나면 여기서 빼내는 거죠. 빼내고 이거를 별도로 다시 expire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레벨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다 실행하고 나면 여기서 삭제를 하고 여기다 등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 것들, expired는 이제 시간을 다 소모를 하고 일단 열외가 되는 거죠. 빠진 것들을 등록하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액티브 프로세서 집합에서 이 액티브 집합에서 가장 레벨이 낮은 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곧 그 첫 번째 프로세서, 요놈이 곧 지금 실행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것이 러닝 프로세서하고 일치하면 그냥 돌아가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러닝 프로세서를 그걸로 바꿔서 문맥경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쨌든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러닝 프로세서의 퀀텀을 1만큼 줄여주고요. 그것이 퀀텀이 이제 0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놈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 여기다 expired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프로세서를 액티브 리스트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등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씩 이제 레벨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빠졌는데 원래 레벨이 이제 예를 들어서 139, 138, 137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레벨이 137이었는데
이쪽에 등록할 때에 137 그대로 올지 아니면 약간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좀 조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레벨을 선택을 해서 그 레벨에 해당하는 expired 집합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퀀텀은 어쨌든 이제 새로 여기다 등록을 하면서 퀀텀을 새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 퀀텀은 역시 이제 그 static priority 원래 주어진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아까 0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케줄을 표시했다가 아까처럼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호출되고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이내믹 프로이어리티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화형 프로세서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형 프로세서의 특성이라고 판단되면 레벨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먼저 실행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대화형 프로세서에 해당한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주고 반대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입력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요놈은 대화형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얼마나 할 거냐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뭐 적절하게 선택하겠지만 그 아마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한 0.5초 이상 기다리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이 많은 것들은 열심히 퀀텀 소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입출력을 많이 하는 것들은 한참 기다렸다가 입력이 들어오면 잠시 처리하고 다시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대화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즉 여기서 보면 번호가 낮은 쪽으로 레벨을 조정을 해서 거기다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레벨을 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까지 다 실행하고 나면 여기 하나도 안 남게 되겠죠. 하나도 안 남게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이제는 이것을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것이 막 들어와 있을 테니까 액티브는 이제 지금부터 이놈이 액티브고 이제 여기다가 익스파이더를 바꿉니다. 여기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익스파이더는 다음부터는 이쪽을 액티브로 만들고 이걸 익스파이더로 바꾸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갖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 작업이 앞에 있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스케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액티브에 아무것도 없어. 액티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액티브하고 익스파이더를 서로 바꾸치기라는 겁니다. 바꾸치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값만 액티브는 이쪽을 가리키도록 하고 익스파이더 이쪽을 가리키도록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에 대한 배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이제 앞 이 방법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프로세서마다를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체 중에서 다 검사를 해서 가장 작은 거 고르는 작업이 프로세서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실행하는 프로세서 개수가 뭐 몇 개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된다고 치면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세스 개수만큼에 비례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알고리즘에서 얘기할 때는 set of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이 걸린다 이거죠. 스케줄링 자체가. 그래서 프로세스 개수가 많다고 하면 n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 외로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2.6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건 오로지 140개밖에 없어요. 140개밖에 없고 이걸 쭉 검사를 해서 가장 번호가 낮은 쪽에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개수가 최대 140개죠. 많아봐야 140개고 그 140개도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상수 시간에 검사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어쨌든 이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이제는 여기에 프로세스 개수가 몇 개든지 상관없이
요 검사하는 시간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훨씬 짧게.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꾼 게 되겠고,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실제 잘라가지고 항상 번호가 0번부터 99번까지 하고 100번부터 139까지를 구별을 하는데, 이 아래쪽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시간 프로세서를 위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실시간 프로세서들이 있고, 일반 프로세서들이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실시간 프로세서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항상 먼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시간과 아니면서부터 구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수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이건 그냥 그 관심 있으면 보면 되겠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선택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상수시간에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조금 전에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총 140개의 레벨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OS는 보면 대체로 이 스타일들을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도 그렇고요. 일반 뭐 BSD 유닉스도 그렇고, 시스템 5 유닉스도 그렇고, 뭐 대체로 다 이런 스타일로 넘어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레벨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요것들, 그 다음에 번호가 높은 것이 우선이냐, 번호가 낮은 것이 우선이냐, 이것도 서로 다를 수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윈도우즈 같으면 번호가 윈도우즈 같으면 0부터 31까지 32개로 나누고 있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위쪽부터 검사를 합니다. 즉 번호가 높을수록 먼저 하는 거야. 아까 리눅스는 번호가 작은 것이 먼저 한다고 봤는데, 그거 어쨌든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번호가 높은 쪽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번호가 높은 데다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절하게 나눠서 윈도우즈 같으면 숫자가 높은 쪽이 실시간 프로세서, 낮은 쪽이 일반 프로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몇 개의 레벨로 나누느냐, 그 다음에 번호가 높은 쪽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냐, 번호가 낮은 쪽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냐, 이것이 다를 뿐이지 대체로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프로세서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 프로세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레벨을 이제 좀 더 높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때의 레벨이 높은 쪽, 즉 우선순위가 높은 쪽에 해당하는 레벨들의 실시간 프로세서를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뭐 다이내믹 프라이어리티를 계산해서 다시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실시간 프로세서들은 레벨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성될 때 주어진 그 레벨에 항상 고정되어 있도록 해서 실시간 프로세서들은 레벨 조정을 하지 않고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레벨이 높은, 즉 우선순위가 높은 쪽이 이제 먼저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번호가 작은 쪽이 먼저가 되겠고, 번호가 큰 쪽이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서로 이제 할당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제 피코 커널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고정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고요. 즉 우선순위는 그 스레드가 생성될 때 지정되어 있는 그 우선순위가 이제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 스레드들은 항상 그 레디 리스트 상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앞에 와 있도록 정렬을 해놓자, 항상. 그래서 레디 리스트에 추가를 할 때에 여기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관리할 텐데, 이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앞에 와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값이 큰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뭐
30, 25, 뭐 15,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값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같은 10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쨌든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 높은 것이 앞에 와 있도록 배를 했다고 치면 선택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앞에 선택하면 되는 거죠. 스케줄에서 우선순위에 제일 높은 놈을 고를 때는 그냥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걸 고르면 되도록 하자. 대신에 이제 새로운 것이 레디에 등록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짜리가 하나, 20짜리가 들어왔다. 우선순위가. 그러면 이 리스트 상에서 보고 원하는 위치에 그래서 20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그래서 30 다음에 20이 오고 10이 오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는 작업이 이제 함수로 보면 sched insert ready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에서 선택하는 작업은 sched run heis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sched insert ready는 제일 앞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현재 요 수치가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리스트 상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sched run heist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면서 고르는 것은 곧 가장 앞에 놈을 고르는 거죠. 앞에 놈을 골라서 문맥경을 하는 것이 sched run heist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인 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배열을 할 때에 어디다 배열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30보다는 D인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들보다 앞에 넣는 게 맞아요? 아니면 뒤에 넣는 게 맞아요? 뒤에 넣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 먼저 하고 지금 나중에 들어놓으면 나중에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값이 같은 게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뒤에다 넣자. 이렇게. 뭐 그런 룰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레드 yield라고 하는 함수. yield는 양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보라는 것은 결국은 요 레디 리스트에서 일단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제일 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레드 yield 같은 함수들은 일단 레디 리스트에서 제일 앞에서 빼고 다시 집어넣으면 같은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뒤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책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록에 보게 되면 우선 412쪽 커널점 C의 403라인 412쪽에 커널점 C의 403번 라인에 보게 되면 sched insert read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앞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현재 그 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다가 인서트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보통 그게 자료 구조에서 링크드 리스트 관리하는 것하고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프리비어스가 이제 현재 요것이 들어갈 자리의 바로 앞에 걸 가리키고 넥스트는 들어갈 자리의 바로 뒤 걸 가리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프리비어스는 null 포인트로 시작을 하고요. 넥스트는 이제 그 스레드 레디 리스트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이제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레드 레디 리스트가 레디인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앞에 와 있는 게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while loop에서 매번 검사를 하면서 넥스트의 프라이어리티가 지금 들어온 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보다 더 크면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비어스는 넥스트가 되고 넥스트는 그것의 넥스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넥스트의 프라이어리티가 지금 입력을 인서트를 하려고 하는 프라이어리티보다 더 크면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그 자리에 이제 끼워 넣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현재 스레드의 넥스트는 앞에 이제 그 다음으로 선택된 그 넥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프리비어스는
만약에 이놈이 제일 앞에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일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프리비어스가 여전히 느릴 경우에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일 앞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스레드 레드 리스트 자체가 이제 이 스레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프리비어스가 하나 선택이 돼서 중간에 끼워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프리비어스 넥스트에다가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뭐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3쪽으로 오게 되면 그 442라인 스캐드 런 하이스터 이건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골라서 그걸로 이제 문맥 교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실행하던 것이 스레드 러닝이 되겠고요. 프리비어스.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것은 스레드 레드 리스트에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가장 앞에 있는 걸 고르면 되니까 그냥. 스레드 레드 리스트가 가리키는 것이 곧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될 테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문맥 교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넥스트와 프리비어스가 같다면 그러면 그냥 리턴하면 되겠고요. 같지 않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러닝을 넥스트로 바꿔주고 컨텍스트 스위치를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제 그 스캐드 딜리트 러닝 430번 라인 스캐드 딜리트 러닝은 결국은 레드 리스트에서 가장 앞에 걸 빼는 거죠. 현재 러닝은 제일 앞에 있는 놈이니까 레드 리스트에서 그 놈을 그 다음 걸로 바꾸치기 하게 되면 제일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넘어와서 411쪽에 367라인 그 스레드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양보한다는 것은 제일 앞에서 일단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같은 우선순위들이 있으면 그 같은 값 우선순위들보다는 뒤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스캐드 딜리트 러닝을 해서 가장 앞에 것에서 자기를 뺀 다음에 다시 스캐드 인서트 레디를 하게 되면 적절한 위치에 다시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스캐드 런 하이스트를 한번 실행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모리 쪽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여기까지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런 이런 피코커널 소스를 보는 것도 그렇고, 과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직접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뭐 몇 번 강조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가지고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과제를 직접 하면서 내가 이제 몰랐던 부분, 잘 안 듣는 부분들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뭐 프로세서가 어떻고,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이 어떻고, 스케줄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맥 교환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소스 코드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이 피코커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직접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O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뭐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어딘가에 여러분들 뭐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OS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자꾸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재 리눅스가 됐건 윈도우즈가 됐건 이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OS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현재의 소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스케줄링 부분도 아까 멀티 레벨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만이 정답이냐? 뭐 또 다른 새로운 걸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문맥 교환을 하고 스케줄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결국은
컴퓨터에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었다. 사용자들이 원하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 방법을 이제 찾다가 보니, 그러면, 각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며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맥경을 중간중간에 한다. 그 다음에 뭘 선택할지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적용을 한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또 그 스케줄링 정책에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문맥경을 하는데 그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되냐.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셈블리언으로 뭐 이렇게 막 그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은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뭐 저렇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방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현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쓸 때 보면, 그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물건들은 그 속에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근데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마 여러분들 PC 쓸 때도 아마 그럴 거야. PC가 딱 사서부터 한 번도 고장 안 일으켰으면 그 속에 뭐 들여다볼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가다가 다운이 되고 뭐 재설치하고 뭐 이렇게 뭐 바꾸고 뭐 어디 바꾸고 이거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켜서 쓴 것뿐이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직접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